한 주간 축구계의 뜨거운 이슈를 토론해보는 10분 토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최근 울산 팬들 사이에서 조민국 감독의 책임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 이하의 경기력, 또 그에 따른 부진한 성적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 주제는 울산의 부진,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감독의 한계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부진이 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K리그 클래식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을 받았지만은 현재 6위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후반기 들어서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후반기 들어서 1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순위가 지금 7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대를 모았었던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FA컵 16강전에서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센데요. 네. 감독의 한계인가 좀 무시무시한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울산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최근 들어 경기력도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4월 이후에 딱 3승을 했는데 그중에 1승은 FA컵 숭실대전이었어요. 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승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조민국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3월에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초반 5경기에서 4승 1패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신욱이 발만 들면 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격 쪽이나 수비 쪽에서 힘을 발휘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퇴 축구가 아니라 철퇴 타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4월부터 급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울산 팬들로서는 조민국 감독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실 울산이 지금 다른 하위권 팀들과 비교를 해보면 6위잖아요. 6위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팬들이 좀 화난 이유가 우리 울산이 2012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또 들었었고 지난해에는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성적이 이제 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울산이 앞으로 과연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민국 감독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울산이 우승 후보급의 전력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이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그리고 새로운 축구를 구사하면서 과도기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반기가 흘러갔다고 보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너무 밑밥을 많이 까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의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 의원은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 김현애 기자는 조민국 감독의 한계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마무리하죠 이제. 사실 울산이 그 조민국 체제로 넘어오면서 지난 시즌까지 주축으로 뛰었던 하피냐, 마스다 등 외국인 선수들을 이제 대폭 물갈이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브라질 선수 2명을 선발을 했는데 아직 그 선수들의 활약은 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수의 운용 역시 감독의 책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울산이 지난 시즌 주축이었죠. 하피냐, 마스다 그리고 조커에 원했던 까이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대거 방출하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을 이제 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방출된 선수들이 과연 팀을 떠날 만큼의 부진이었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지금 외국인 선수를 4명이나 다 바꿨는데 이 선수들이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을 가지고 남은 시즌 동안 잘 팀을 추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사 선수가 떠난 건 분명히 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피냐 선수가 리그에서의 득점을 봤을 때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너무나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신욱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지니까 그리고 김신욱은 아시안 게임에도 와일드 카드로 또 차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서용독이라든가 이재원, 양동현 그리고 몬테네그로 공격수 타사, 그 브라질 출신의 따르따 반데르 그리고 아시아 쿼터를 활용해서 팔레스타인 출신의 에데르까지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격수를 많이 영입함으로 인해서 공격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두고요. 그리고 강민수하고 한상훈이 이제 군대에 입대했으니까 강민수의 자리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원까지 영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총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민국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만약의 경우
정말로 이렇게 많은 총알을 어떻게 본다면은 구비하게 됐는데 네. 이 총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저격수가 총을 놔야죠. 그때는 감독이 경질되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조민국 감독은 울산 미포조선 이끌 때도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하지만 나중에는 지도력을 인정받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K리그 클래식에서도 그리고 울산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민국 감독이 제가 세어봤는데 네. 지금까지 16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그나마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유준수 선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뭐 벤치 요원이 됐거나 아니면 주전으로 뛰고 있지만 활약이 부진한 선수들이 많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저가의 명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네. 정말 비싼 명품 하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지금 그런 모습이 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태혁 선수는 영입하자마자 부상으로 은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알미르 선수는 이 팀에 왔는데 결국 활약도 없이 다시 이제 임대를 떠났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대부분의 선수 영입이 좀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건 분명히 감독의 책임이고 감독의 좀 한계가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그 조민국 감독의 선수 영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김현애 기자는 울산이라는 그 B클럽 이름에 맞게 조금 더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네. 약간 좀 영입 부분에서는 그 감독으로서 한계가 보인다 이런 입장이시고 우리 송 의원은 아니다 아직 조금 더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게 다져지면은 그 선수들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네. 그러고 나서 조민국 감독이 이제 전술 부분이나 이런 선수 영입 부분에서도 분명히 빛을 발휘할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네. 진짜 정리를 잘하시네요. 예. 네. 자, 그러면 10분 토론 끝났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뭐 B 소리로 처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루이를 사야 되는데 루이지만 많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편집이고요. 지금 예. 윤수 씨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이 현재 부진한 성적을 딛고 좀 강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민국 감독이 좀 선수들을 믿지 못하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7월까지 무려 6경기에서 전반에 선수를 교체하는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뒀는데 네. 그 경기 중에 1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선수 기용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처도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조민국 감독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뭐 김승규 선수라던가 마스다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비판하는 좀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선수를 좀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선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믿음이, 왜냐면은 자신이 선발 명단을 구성을 했고 자신이 전술을 짰는데 그것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쪽으로 넘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변화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민국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어라. 저는 충분히 조민국 감독의 고려대 시절이나 울산 미포조선 시절이나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좀 넌지시 꾸준히 가면 특히 이 축을 제대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중심축을 제대로 잡고 나서 꾸준히 선수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저는 울산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 곧 이근호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네. 조민국 감독은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근호나 뭐 김승규, 김신욱 이런 선수들은 당장 해외로 진출을 할 가능성도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이 선수들만 믿을 게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을 좀 빨리 그 수준으로 만들어놔야 울산이 좀 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못 보고 있어. 왜 그러면 이근호 선수 오는 것만 믿고 있었으면 뭐 양동현, 카사, 따르따, 반데르 이런 선수들을 다 영입했겠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이거죠. 한 명만 걸려서 김신욱, 이근호와 함께 활약을 했으면 활약을 하면 난 된다. 난 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중에 두세 명이 터져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내릴 겁니다, 제가. 두세 명 안 터집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두 분 끝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울산에는 김신욱 선수를 비롯해서 골키퍼 김승규, 이용 등 정말 훌륭한 재원들이 많잖아요. 이 선수들에게 더 강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감독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조민국 감독의 행보, 울산의 행보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 좀 마무리를 짓는 의미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울산을 믿습니다. 울산은 보다 강한 그리고 보다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울산의 모든 모습이라고 믿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에 조민국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후반기 울산을 주목하라. 그리고 울산은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난 시즌까지 울산이 그 철퇴 축구라고 해서 철퇴를 휘두르면서 아시아의 이제 강 팀들을 다 상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철퇴가 파리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태룡의 집중 분석 함께 해볼 텐데요. 바로 지난 23일에 있었던 서울과 상주 상무의 경기입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